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조 분야의 AI 기반 업무 자동화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토픽이 있는데 우선 제조 분야의 RPA 기반으로 업무 자동화를 수행하는 방향과 사례를 먼저 발표드리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 기업들의 화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기업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제품,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서 디지털 역량을 적극 활용하고 시장의 파괴적인 변화에 적응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현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4차 산업혁명으로 기업들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RPA 등 최신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기존 제조 산업의 가치 사슬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온라인화, 기업 입장에서는 스마트워크가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에 대응해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실제로 성공하는 기업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유는 아직 인공지능과 신기술이 사업에 접목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RPA는 디지털 전환에 들어가는 비용이 매우 적으면서 효과가 크고 성공 확률이 높기 때문에 AI 신기술들과 같이 사용하였을 때 스마트 팩토리 업무 자동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조 분야의 소프트웨어의 목적은 다양한 고객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효율적인 공급망 관리를 하고 제조를 신속 정확하게 수행하고 납기와 품질을 지키며 생산 전반적인 업무를 가시성 있게 계획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즉 CRM, SCM, ERP와 MES는 서로 연결해서 고객의 디맨드 풀필먼트 요구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인데요. ERP와 MES는 서로 생산계획, 작업지시, 실적 처리를 연계하고 MES는 하부 산업용 제어 시스템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효율적인 생산을 지원합니다. RPA가 적용될 부분은 CRM에서 MES까지가 가장 적합하다고 봅니다. 이하 산업용 제어 단계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수집한 데이터를 가공하거나 분석 내용을 입력, 보고하는 등 단순 반복적인 일들은 RPA가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제조기업의 스마트 공장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정부 자료에 의하면 아직 기초 걸음마 단계라고 합니다. 대기업과는 다르겠지만 중소기업은 아직 제조 응용 소프트웨어나 자동화 설비 도입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에 RPA를 적용한다면 일단 단순 반복적인 생산 관리직 업무를 줄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업무에 집중해서 생산성과 품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공장 실현에 중요한 데이터 집계나 이를 관리하고 분석하는 프로세스를 RPA로 자동화시킨다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해외 스마트 공장 경우 평균 1TB 정도의 생산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아직 활용 수준이 1% 미만이라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91% 회사가 스마트 팩토리에 투자하고 이를 통해서 20% 생산성 향상을 목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디지털 전환과 AI 기술 도입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미래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컨설팅 업계가 한 목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RPA가 실제 어떻게 실행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 데모를 좀 준비했습니다. 정보 보호를 위해 마스킹 되어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여드리는 것은 생산 품질 관련 RPA 영상입니다. RPA가 장비에서 이미지나 생산 품질 정보를 가져와 품질 의뢰서를 사람 대신 파워포인트로 작성합니다. 지금 작업하는 것은 소프트웨어가 직접 생산 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끝나고 나면 다시 RPA가 품질 결과를 생산 시스템에 입력해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과거에 이 작업은 생산 직원들이 서로 깊이 했었던 반복적인 업무였고요. 매일 생산 완료 후 꼭 해야 했었던 피곤한 일이었습니다. 일단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든 업무였지만
RPA가 도입된 후 자동화되어서 직원 만족도와 생산성이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RPA를 정의한다면 RPA는 인간이 컴퓨터를 이용할 때 그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용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많은 인력들이 수행하는 노동 집약적인 업무이거나 단순 규칙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로 기준 정보나 주문 입력 뭐 이런 것에 적합합니다. 또한 야간, 새벽 또는 주말에 직원이 없었을 때 처리해야 하는 업무나 변목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주요 대상이 되겠습니다. RPA의 장점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불만이 없고 신속 정확하게 실수 없이 24시간 365일 계속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RPA를 활용하시면 평균 3배에서 5배 업무 속도가 가속화될 수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인공지능을 기술을 결합시킨다고 하면 생산성이 10배 이상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RPA 솔루션으로 오토메이션 애니어 회사의 A360을 기반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의 특징은 전체 시스템이 자바로 구성되어 어떠한 IT 환경에서도 OS 데이터베이스, 디바이스나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은 장점이 있고 대규모 자동화 확산에 있어서 안정성, 보안성, 그리고 각종 솔루션과의 연계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에도 쉽게 탑재가 됩니다. 국내 최대 글로벌 제조기업과 시중은행에서 이미 대규모 자동화 확산에 적용하여 검증된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A360은 보시다시피 디스커버, 캡처, 오토메이트, 옵티마이즈 4가지 단계로 솔루션이 있습니다. 업무 발굴 과정을 도와주는 디스커버리 봇이 있고 지능형 OCR로 비정형 문서를 읽을 수 있는 IQ봇,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RPA와 자동화 운영 결과를 가시성 있게 시각화시켜 보여주는 봇 인사이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새롭게 출시된 RE가 있는데요. AA 로보틱 인터페이스의 약자입니다. 과거 RPA는 독자적으로 봇이 수행됐지만 RE는 사람과 봇이 함께 협업하며 사람의 의사결정과 자동화된 워크플로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획기적인 솔루션입니다. 즉 과거 RPA에서 어려웠었던 사람과 봇의 협업이 이제는 가능해졌습니다. 주요 RPA 시스템 4가지 구성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봇을 프로그래밍 시키는 봇 크리에이터라는 것이 있고 생성된 봇을 보관하고 스케줄 또는 요청에 실행시켜주는 컨트롤룸과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봇 러너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RPA 포털은 실시간으로 운영되고 있는 봇들을 모니터링하고 통제합니다. 운영 중 멈춘 봇이 있다면 바로 발견해서 원인을 파악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어 대규모 RPA 운영 관리에 필수적인 소프트웨어입니다. RPA는 주로 기업의 백오피스 자동화에 많이 사용되어 왔었지만 앞으로는 프론트 오피스에도 많이 사용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시티즌 디벨로퍼를 양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몇 년까지만 해도 봇 프로그래밍을 전문 개발자들이 했었으나 이제는 엔드 유저도 쉽게 개발할 수 있게 툴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노 코드, 로우 코드 기반의 RPA 개발 플랫폼이 많이 나오면서 이러한 추세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티즌 개발자를 위해 RE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웹 개발 환경을 제공합니다. 사용자 업무가 단순하고 정형화가 잘 되어 있다고 하면 한 번만 스크린 레코딩 하더라도 봇 프로그래밍을 자동으로 할 수 있고 조금 난이도가 높은 경우 사용자가 손쉽게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봇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UI 명령이 매우 직관적이고 권한 설정도 용이합니다.
업무 효과가 좋은 봇은 봇스토어에 저장할 수 있고 또 다른 사용자에게 쉽게 배포도 할 수 있습니다. 제조기업에서 흔한 오더 투 캐시 프로세스를 예를 들어봐도 여기에는 MS 오피스, CRM, ERP나 인하우스에서 개발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사용자들은 하나의 솔루션에서 다른 솔루션으로 때로는 솔루션 부재로 인해 수작업으로 업무를 하고 있어서 귀중한 시간을 소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복잡한 시스템 간 처리를 좀 더 단순화시키는 방법은 없을까요? 방법은 직원에게 가상 비서봇, 디지털 워커를 붙여주는 겁니다. 직원들이 시티즌 디벨로퍼가 되어 스스로 비서봇을 트레인시켜서 단순 반복적인 일을 과감하게 봇에게 넘기면 됩니다. 제조 분야에서 RP 시나리오를 발굴하는 가이드는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초점을 좀 맞춰야 할 부분은 첫 번째로 외부나 내부 시스템 간의 접점 포인트인데 사람들이 뭔가 많은 작업을 하고 있다면 적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산 관련 기준 정보를 반복적으로 입력하거나 검증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데모에서 봤듯이 각종 생산 보고서 생성을 한다든지 데이터 결과를 추출하고 분석하는 데 사용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단절된 시스템이나 업무 기준이 상이하며 사람이 수작업으로 그 정보를 갖다가 변환하고 있었다면 자동화 봇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단연간 RP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얻은 시나리오에 대한 통계 분석을 해보면 전체 시나리오의 약 26% 정도가 제조였습니다. 제조 관련 시나리오 중 생산은 40% 정도였고 구매 자재 시나리오가 나머지 60%를 차지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실제 자동화 업무를 수행한 사례로 그중 대표적이고 인기가 높은 항목을 뽑아 정리한 겁니다. 각 회사마다 자동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보는 관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생산 경우에는 BOM, 배합비와 같은 기준 정보 입력을 하는 것과 사후 트랜잭션 처리를 위한 생산 실적, 출하 처리, 수율 리포팅, 공정 분량, 샘플 처리, 생산 이력 관리에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품질은 품질 리포트 자동 작성이나 고객 불만 취합, 유해물 처리 상태 관리, 출하 성적서 자동화나 외부 생산에 대한 외주 품질 관리가 주요 자동화 대상이었습니다. 설비는 설비 대장을 자동으로 입력하거나 부품 메이커 관리, 고장이나 설비 보전 처리와 관련된 수작업을 자동화시켰습니다. 구매 경우에는 구매 주문서 처리, 구매 단가 확인과 비교, 부족 안정 재고 등에 대한 알람 처리나 복잡하고 손이 많이 가는 외자재 수입 업무, MRO 처리, 반품 등에 적용하였습니다. RP 기반 업무 자동화는 전체 업무가 아닌 일부 프로세스에 적용하기 때문에 사업 기간이 짧은 특징이 있습니다. ERP나 MES 구축같이 기간이 길지 않고 짧게 개발해서 테스트하고 바로 프로덕션 시스템으로 이관하여 적용하는 애자일 방법론을 이용합니다. 따라서 도입 후 빠르면 효과가 사업 착수 후 바로 1, 2개월 내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많은 고객사들은 처음 소규모 프로젝트로 시작해서 임직원들에게 자동화에 대한 효과를 경험하게 하고 내부 홍보를 합니다. 이후 조금씩 더 큰 사업을 1, 2년간 여러 차례 수행하면서 자동화 범위를 확산하여 기업의 점진적인 디지털 변환을 추진합니다. 다음은 저희가 문자인식 자연어 처리 제품 개발에 사용하고 있는 유용한 AI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AI 구조에는 인간 생체 기능과 비슷한 5개 기능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손, 눈, 귀, 입, 뇌가 있듯이 디지털 워커도 유사한 자동화 기능이 필요합니다. RPA는 손과 같이 키보드나 마우스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처리합니다. 눈에 해당되는 AI 기술은 지능형 OCR로 비정형 문서나 이미지를 읽어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해냅니다. 듣고 말하는 음성은 음성과 자연어를 기반으로 STT, TTS, NLP 기술로 인간과 봇이 서로 소통할 수 있게 합니다. 앞으로 손으로 하는 업무 외에도 사람이 눈으로 인식해서 처리하는 업무와 기업의 지식을 바탕으로 대화를 통해 봇에게 업무를 물어보거나 시키고 처리하는 자동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현재 추세입니다. 저희 회사는 비정형 문서와 자연어 처리 기술에 집중 연구하고 있으며 여기에 사용된 AI 알고리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예전부터 통계 기반의 AI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머신 러닝 기술을 우리 솔루션에 결합시키려고 부단한 노력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유능한 컴퓨터 과학자 교수님들 덕분에 이제 우리가 기존의 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학습을 뛰어넘어 딥러닝 기술을 채용하고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성능 GPU 위에서 학습하고 서비스하는 딥러닝 기술을 통해 기존에 하지 못했던 인식, 예측, 분석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주로 공급하는 자동화 업무인 RPA와 OCR, 챗봇, 데이터 크롤링 엔진에도 이러한 머신러닝 기술들이 채용되고 융합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융합이 필수적이고 월등한 디지털 변환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RPA와 결합해서 자동화의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유용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저희 경우도 문서에서 글자를 인식하는 OCR 솔루션을 개발하고 공급하고 있는데요. 딥러닝 방식의 단순 CNN 알고리즘을 활용해 왔었고 인식률에 있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었습니다. 기존 패턴 매칭 방식의 문자 인식 기술에 인공지능을 더하니까 인식률이 더욱 높아지는 결과를 얻게 된 거죠. 참고로 CNN 알고리즘은 이미지 분석에 주로 사용되는 AI 기술입니다. 저희 경험상 그 문서의 볼륨과 종류가 많아지게 되면 인식 속도와 서비스 속도를 더욱 향상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는데 최근 더욱 발전된 트랜스포머 기반의 RCNN 알고리즘으로 업그레이드하게 되면 병렬 처리가 가능하게 되어서 성능 개선 속도를 더욱더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문서 중에서 형태가 일그러지거나 좋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객체를 예측하기 위해 훼손된 이미지에서도 원본을 예측하는 겐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훼손된 문서나 비정상적인 문서도 인식하는 획기적인 문서 인식률을 가지게 되었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저해상도 문서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전에는 직원들이 전체 문서를 일일이 직접 보고 입력하고 수정하는 일을 매일매일 반복해 왔습니다. 대표 문서를 교육시키고 겐 알고리즘을 적용하게 되어 이러한 업무가 대폭 줄었습니다. 이번에는 자연어 처리 관련 알고리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챗봇이나 검색 엔진 솔루션에 획기적으로 정확도를 높여주는 딥러닝 기반의 자연어 처리 알고리즘이 출시되어 저희 연구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자연어 처리 기술보다 훨씬 월등한 성능을 제공하므로 기존까지 하지 못했었던 작업들, 즉 방대하고 정확한 검색,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하여서 답변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딥러닝 초기에 우리는 RNN을 사용해서 기존 자연어 처리보다 많은 작업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구글에서 발표한 시퀀스 투 시퀀스 알고리즘을 통해 RNN 알고리즘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했었습니다.
최근 학습을 병렬로 빠른 속도로 처리하는 트랜스포머 기술의 발달로 대용량 언어 모델을 개발하고 서비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트랜스포머 기반의 구글에서 발표한 버트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게 기존 자연어 처리 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린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내외에서도 이 버트 기술을 활용한 솔루션 및 서비스를 활발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버트 외에도 GPT-3와 같은 다양한 AI 기반의 언어 모델이 발표되고 있어서 우리도 이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신의 AI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제 챗봇은 단순 대화 제공 수준이 아니라 질문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는 수준이고 검색 서비스도 검색 의도를 파악해서 해당 검색 질의뿐만 아니라 관련된 검색을 결과를 같이 보여주는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로 인간이 이해하는 지식을 대화형 챗봇이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실제로 AI 서비스를 제공하려 할 땐 결국엔 고객 엔드 단의 단말기나 모바일 등 엣지 단에서 AI를 수행하고 서비스해야 됩니다. 소규모 데이터 세트를 연구해서 학습하고 모델을 만들어서 인퍼런싱을 하게 되면 인식률이나 서비스 정확도가 낮은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엣지 단의 AI 수행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때 활용되는 것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방식의 엣지 AI 또는 AI 가속기 기술들이 그것들입니다. 우리가 엣지 AI를 하는 목적은 엔드 단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함으로 이 기술 발전에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이러한 엣지 기술을 지속적으로 솔루션에 도입해야 자연어 처리 성능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이제 RPA와 AI는 같이 자동화를 향해서 융합해서 확장해 나가야 됩니다. RPA와 인공지능의 완벽한 융합은 미래 사용자에게 새로운 차원의 디지털 전환 경험을 선사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RPA와 AI 기반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화는 이미 2000년대부터 컴퓨터, 네트워크,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업무 베스트 프랙티스를 총집합한 통합 ERP 시스템으로부터 익스텐디드 ERPN, CRM, SCM, MES 영역까지 지속적으로 전 업무 영역이 정보화되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2016년 이후로는 RPA와 AI를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형태의 인공지능형 업무와 자동화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2020년도부터는 이러한 초기 단계의 AI 기술이 더욱 성숙해지고 결합되면서 더욱 사람다워진 인공지능 서비스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가트너가 제시한 2021년 기술 트렌드 9가지를 모두 보시더라도 추세가 인공지능과 결합한 하이퍼 오토메이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까지 RPA 적용은 조직 내 같은 사업 부문과 기능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향후에는 서로 다른 조직 간 업무 자동화로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와 같이 자동화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업무 진행 중 사람과 봇이 서로 협업하고 봇이 사람의 의도나 의사결정에 따라 자동화 업무 처리 플로우가 달라질 수 있도록 이렇게 구현을 해야 됩니다. 또한 비정형 문서 처리하는 기술도 연계하여 디지털 변화를 가속화시켜야 합니다. 다양한 기술과 조직을 넘나들면서 더욱 길어지고 확산된 형태의 엔투엔드 프로세스 자동화가 앞으로 요구될 것입니다. 따라서 RPA를 중심으로 지능형 OCR, 대화형 챗봇, 데이터 분석 및 로보틱 인터페이스가 연계되어 새로운 자동화 방향으로 나아갈 것 같습니다. 이를 전체적으로 거버넌스 할 수 있는 디지털 워크포스 플랫폼이 RPA 포털에서 진화되어 나올 수밖에 없으며 여기에서 다양한 AI 솔루션을 연계할 수 있는 보트봇
워크플로우 컨트롤이 플랫폼에 내재되어 운영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워커는 복 개념을 뛰어넘어 이제 디지털 인간 또는 아바타로 변화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RPA와 지능형 OCR을 연계하여 처리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용자가 외부에서 문서나 이미지를 이메일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RPA로 보내면 RPA가 이를 집계해서 꼬리표를 달아 OCR에 넘겨줍니다. OCR은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문서상 노이즈를 제거하고 다시 OCR 엔진에 그것을 보냅니다. 오토메이션 애니웨어사의 OCR 솔루션인 IQ봇은 다양한 OCR 엔진을 쓸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IQ봇은 비정형 문서를 학습시킬 수 있는 머신러닝이 탑재되어 있어 학습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끝으로 OCR 결과가 이제 1차적으로 나오게 되면 결과를 후 처리해서 재검증하고 보정한 후에 결과를 다시 RPA로 넘겨 후속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저희가 그 OCR을 적용할 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두 개의 OCR 엔진을 활용해서 교차 검증하는 구조로 진행하시라는 것입니다. 한 개의 엔진을 사용하게 되면 사람이 무조건 항시 전수 검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두 개의 엔진을 사용하면 사람은 두 엔진이 다르다고 판단한 항목만 검증하게 되므로 업무량이 획기적으로 절감됩니다. 또한 OCR 전처리 단계에서 다양한 AI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노이즈를 최대한 감소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처리로 좀 더 깨끗해진 비정형 문서를 OCR로 보내 처리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머신러닝을 통한 문서 학습 기능도 매우 중요한데요. 그 많은 유사한 문서를 크게 묶어서 큰 문서 카테고리로 분류해낼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지능형 OCR이 될 수 있고, 그래야 학습 노력 대비 높은 성과와 성능과 정확도를 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저희 연구진이 최신 AI 알고리즘을 적용해 구현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 저희 고유 제품인데, 한 예로 비정형 문서로 자동차 미납 과태료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적용한 고객 사이트에서 97% 인식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OCR을 수행했었던 글로벌 반도체 기업 대형 은행에도 이렇게 교차 검증 시스템을 적용했었습니다. 일반적인 비즈니스 문서인 견적서, 주문서, 인보이스도 처리했지만 인공지능을 통해 문서의 양식이 매우 다양한 비정형 문서나 아예 정형화된 양식이 없는 계약서조차도 머신러닝을 통한 학습으로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크기가 다른 다양한 한글 폰트나 필기체를 식별할 수 있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형 챗봇은 무엇일까요? 지능적이고 시리와 유사한 비서로 사람과 시스템 간 커뮤니케이션을 도와드립니다. 음성 처리나 RPA, 레가시 등의 각종 시스템의 API를 통해 연계가 가능하고 사람의 자연을 이해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RPA는 수행 도중에 사람과 협업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부분을 대화형 챗봇이 도와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래 대화형 챗봇의 주요 특징은 과거 룰 베이스 대화 처리가 아닌 자연어를 기반으로 사람의 대화, 의도나 목적을 이해하고 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의 지식 데이터베이스에서 사람이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자연어로 물어봐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연어 처리, 검색 인덱스, 지능적 추적, 머신러닝이 주요 개선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제가 잠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데모는 사람이 기차 예약을 챗봇과 RPA에 연계해서 수행하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챗봇과 RPA가 연계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형태의 개인 비서 봇들이 서비스되어 업무를 대신 수행해 줄 것입니다.
사람이 챗봇의 목적지, 일정, 인원수 정보를 입력합니다. 잠시 보신 게 챗봇 대화 플로우였습니다. 챗봇이 RPA에게 예약 요청 정보를 넘기면 RPA가 SRT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가능한 기차를 찾아보고 다시 사람이 승인을 하면 예약 처리를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비서에게 앞으로 기차 예약해줘 그렇게 하면 로봇가 이제 그것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추출이나 가공도 중요한 자동화 영역입니다. 기업에서 다양한 이기종 데이터 소스가 존재하고 있고 이들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서 가공하고 처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데이터 추출과 가공 과정을 자동화해 줄 수 있는 툴로 생산성을 높여야 되고 RPA와 처리 결과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해서 자동화가 필요합니다. RPA 포털은 특히 대형 자동화 RPA 구축 또는 그 운영에 필수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인데요. 툴인데요. 수십 대에서 수백 대가 넘는 RPA 봇들이 실시간으로 작동이 되면 이것을 모니터링하고 관제해야 됩니다. 저희 경험상 운영자 입장에서 크게 5가지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실시간 모니터링, 생명주기 관리, 실행 관리, 결과 관리, 그리고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 주요 RPA 포털 기능 화면입니다. 일반 통계 대시보드에서는 전체적인 운영 현황을 볼 수 있고 2번 그 실시간 모니터링에서는 CCTV와 같이 각 봇이 현재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 영상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서 이상 징후를 바로 모니터링하고 조치하는 데 용이합니다. 3번의 봇 생명주기 관리도 매우 중요한데요. 자동화 운영을 장기간 하게 되면 현업도 예전에 그 일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좀 난감해질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 문서나 변화 과정을 꼼꼼하게 봇 생명주기 기능에 기록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봇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스케줄 관리나 이슈 현황 관리와 커뮤니티 등이 있습니다. 향후 그 더욱 진보된 디지털 워크포스 플랫폼 환경에서는 RPA와 다른 AI 솔루션들이 사전 정의된 워크플로우에 따라 작동하게 됩니다. 미래형 자동화 플랫폼에서는 이기종 RPA 제품,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UiPath, 블루 프리즘, 이러한 다양한 제품들과 많은 AI 솔루션들이 결합되어 운영될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높은 생산성과 엔투엔드 자동화 프로세스를 구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봤을 때 멀지 않은 미래에 인간들은 메타버스 기반 디지털 워크플레이스에서 업무를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자기와 닮은 모습의 아바타를 하나씩 소유하고 서로 같이 가상의 공간에서 일을 하게 되겠죠. 기업의 지식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디지털 휴먼도 업무를 배우고 간단한 업무는 혼자 스스로 수행할 것입니다. 이미 저희 고객사 한 곳은 내년에 이런 환경을 시범적으로 구축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여기에 기존 RPA나 자연어 처리 챗봇을 도입하고자 하십니다. 미래의 챌린지는 어떻게 이러한 신기술들을 신속하게 받아들이고 성공적으로 디지털 전환하여 고객과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RPA와 새로운 AI 기술을 결합시켜 좀 더 큰 자동화와 디지털 휴먼과 협업을 가상 공간에서 해야 할 것입니다. 인더스트리 4.0과 스마트 팩토리 조기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RPA 도입과 그 효과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